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가 정말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상당히 여유롭게 공화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요. 한 6, 7시간 뒤면 연방정부가 셧다운될지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아직 개장 3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라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까지 24거래일 연속 샀지만 또 9월까지 오늘은 10월 첫 거래이잖아요. 9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담았고 또 1999년 이후 2000년대 들어서 가장 오랫동안 사고 있지만 최근에 조금씩 덜 사고 있는 외국인이라 이 같은 이슈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궁금하다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가이드라인이 상당히 중요해진 시점에서 그에 앞서 발등에 떨어진 불, 미국의 정치권 협상부터 교착 상태에서 좀 풀려야 되는 그런 숙제를 해결해야 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저희가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듯 미국의 정치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계기로 해서 뉴욕은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이었는데요. 9월 하순 들어 역시 외국인들 매수세가 둔화되는 것처럼 뉴욕 증시에도 힘이 상당히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전일 우리 장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어떻게 요약 가능할는지 또 전문가들 오늘장 변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한꺼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네, 5분에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 전일 리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변수 눈치 보느라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유지가 됐지만 약간 눈치 보기 장의 성격이 있었다. 역시 정용훈 팀장님도 눈치 보기 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기관은 계속 매도했지만 외국인들은 또 반대편에서 매수하는 치열한 공방의 패턴이 계속됐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께서는 미국의 예산 협상 우려에 따른 전일 2,000선을 반납하는 조정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안상현 대리님께서는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선 샀지만 프로그램 쪽은 매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더욱 중요한 오늘장 변수 5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프리뷰가 되겠는데요. 최희승 차장님은 코스피의 고점 부담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코스닥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보인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미국의 정국이 불안정한 가운데 투자 심리가 오늘 조금 위축될 것 같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도 역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둔화되는 것에 유의하자 하시면서 오늘 내일 당분간 좀 기간 조정에 들어갈 우려를 표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은 최희승 차장님처럼 코스닥을 좀 주목하셨는데 특별히 IT 부품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 은 조금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미국의 정부가 폐쇄될지라도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며 우리는 환율과 선물 베이시스를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특별히 미국의 정국이 불안하다. 투자 심리가 오늘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변수 세워주신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미국 연방정부 폐쇄 우려감에 어느 정도 증시 좀 조정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역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자정까지 그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거의 미국의 그 공무원 중 200만 명 중 80만 명이 일시에 해고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지금 사태가 지금 도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역시나 오늘은 하루 종일 증시를 좀 들이울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그동안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 대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시장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같은 경우 특히나 최근에 환율도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 1,000원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원의 강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국내 그 수출 기업들에게는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속속 그 경기 지표들은 대부분 좀 좋게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향후에 증시가 가격 조정 시에는 오히려 좀 좋은 좀 매수의 기회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1,850포인트에서 지금 2,000포인트까지 무려 한 150포인트를
거의 뭐 쉬지 않고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가격적인 조정은 충분히 좀 예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뭐 시장 상황은 현재 이러한 좀 불확실성, 외국인의 좀 매수 강도도 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좀 위험한 그러한 좀 리스크가 큰 좀 전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지금 최근 들어서 역시나 그동안의 시장에서 소외됐었던 IT 부품주들 역시나 3분기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IT 부품주들 위주로 지금 순환매 장세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신다면 상당히 좀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이제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지금 안 좋은 시장 상황에서는 역시나 이쪽으로 좀 눈을 좀 돌리시면서 좀 수익률 제고에 좀 만전을 좀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IT 부품주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그러면 코스피의 조정은 조정폭을 굳이 얘기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지금 시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50포인트, 지난 8월에 1850포인트에서 거의 뭐 지금 불과 한 달여 만에 지금 2000포인트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나도 좀 급하게 좀 오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한 1900, 적어도 한 1950선에서 한 1900선 초중반대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한번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좀 괴리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고 지금 이격이 좀 상당히 좀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연방정부에 대한 폐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어떻게 이제 이슈가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가 완연하게 좀 돌아서지 않는 선에서는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좀 보수적 관점으로 좀 대응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1900선 한 초중반 정도 선까지 한번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러한 좀 지금은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진 말자라시면서도 IT 부품주는 좀 주목을 하자라고 의견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리뷰 앤 프리뷰 시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요, 이분과 함께 해보려 합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네요. 네, 근데 저는 늘 화면에서 뵙고 있었습니다. 저도, 앞방송이지만 듣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한번 지난주인가 분석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중국장은 약간 눌림목 이후에 다시 갈 거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오늘부터 좀 길게 쉬게 되지만 약간 좀 생각보다는 더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장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고, 네. 미국은 지금 정치권 협상이 교착 상태 빠지면서 더 심한 조정이 좀 9월 말미에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미국의 정치권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이죠. 10월 1일입니다. 이 10월 1일은 특히 이슈가 많죠. 우리나라적으로 본다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입니다. 예전에는 휴일이었었는데 이제 휴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뭐 아침 눈 뜨자마자부터 또 여기 센TV 보시는 분들 아침 첫 방송부터 계속 나와 있었죠. 과연 예산안이 가결되느냐 마느냐, 다시 말해서 연방정부가 폐쇄되느냐 마느냐 초미의 관심거리일 겁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가 보기에는 오후 1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미국 시간으로 지금이 4시 한 30분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사전까지.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본다면 1시 전후에 점심 식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아마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금요일 오전장은 국내 시장도 소강매를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지난주였죠. 추석 연휴 기간에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7일, 18일 날.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세계 증시 판도가 변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는데 FOMC가 긍정적으로 했죠. QE 양적 완화를 연기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 첫날은 급등했다가 마지막 날은 급락으로 마감하면서 원위치 됐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있을 이슈, 오늘 오후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1시에 결정날 예산안 협상이 과연 극적인 타결을 보느냐 아니면
타결을 보지 못하고 결국 폐쇄를 가느냐에 따라서 증시가 출렁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기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의 기조 자체가 상승 트렌드 기조에 놓여져 있으면 그 악재가 단기 악재로 그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 지금 트렌드의 기조가 하락 기조라면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반등이 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있을 이 굵직굵직한 이슈, 그리고 2주 후에 있을 10월 중순경에 있을 부채 한도 증액 여부의 결정, 이런 것들이 세계 경제, 특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일시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장 10월 달 들어서 체크 포인트가 이미 제가 3가지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렸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강조해드렸죠. 첫째는 금요일 오후에 있을 예산의 협상 결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월 중순에 있을 부채 한도 이슈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시장에 매매 동향할 수 있는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070원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이 1050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만큼 원화가 강세로 이어진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속적인 매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면 우리나라의 주력 기업들, 수출 관련 기업들의 엄청난 타격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출 전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이 세 가지만 체크한다면 여러분이 10월달 장세를 예측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 있을 이 예산안 결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이번에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17년 전에 클린턴 정부 때 1995년도에 한번 연방정부가 폐쇄가 됐죠. 그래서 8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며칠간, 26일간. 근데 그때 주가지수는 어땠냐?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1995년도, 96년도 한번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 한번 보십시오. 95년도에는 3,700포인트대에 놓여졌던 것이 다우존스가 5,5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설사 한시에 있을 연방정부 예산 협상이 결렬되면서 연방정부가 일시적인 폐쇄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는 이 장은 과연 얼마가 내가 싸게 사느냐 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될 시점이지, 자, 이제까지 상승이 마무리되고 하락으로 반절될 가능성은 저는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공업지수. 그럼 현재 위치가 어떠냐? 지금 화면에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 나오고 있네요. 물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락폭이 조금 큽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15,000포인트 선은 강력한 지선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우도 만약에 오늘 새벽 끝난 다우존스 공업지수가 역시 정부의 어떤 협상안 결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으로 하락했지만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인다면 지지선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난 9월달에 급등했다는 자율적인 눌림목의 관행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등권에 진입해서 이 반등권의 탄력을 체크해볼 그런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역시 반등권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독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경제 위기감으로 확산된다면 이 예산안 결정이 다시 폐쇄로 들어가면서, 그렇다면 유럽 증시에도 지대한 영향을 줘야 됩니다. 지금 독일 닥스 지수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상 최고치를 지난 9월달에 돌파한 이후에 너무나 견조한 조정 양상입니다. 주가가 지난 9월달에 저렇게 수직 상승한 이후에 최근 2주간 행복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가 탄력이 좀 약해요. 경제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죠. 근데 상해종합지수 일봉 자체도 아직 상승 추세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대각 실선 있죠. 검정색으로 보셔야되는 저 상승 추세선이 붕괴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상승 기조의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나. 그리고 지금 상해 중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크게 우려할 상은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증시 동향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물론
미국의 정치적인 매수,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1등 국가, 그 영향 파급 효과가 제일 큰 나라이기 때문에 그 여파에서 전 세계 시장이 숨죽이곤 있으나 이로 인해서 그렇죠 일시적인 영향은 줄지언정 추세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단 뭐 미국도 중국도 약간 좀 여유 있는 지금 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 뭐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바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셨었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낮 1시경 정도에 발표될 미국의 연방정부 폐쇄 여부 설사 셧다운이 된다 할지라도 약간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자 쪽으로 의견을 내신 듯한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쪽을 사야 됩니까? 최근에 코스닥이 좀 힘을 얻으니까 코스피는 좀 어느 정도 현금화하고 코스닥 보자는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의견은 절대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코스피는 사고 코스닥은 매도할 그런 뜻이 아니라요. 장이 지수가 조정 국면으로 간다면 조정으로 가면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많은 코스피 대형주들은 팔고 코스닥은 사라.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하겠지만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이 같이 상승하는 거고요. 만약에 장이 꺾여서 하락한다고 본다면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이미 동반 하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코스피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하고 저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성향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금의 성격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수가 움직인다고 하면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업종 대표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고 장기 좀 안 좋다고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시면 코스닥 시장이든 코스피 시장이든 개별 종목을 중심으로 한 단기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내 시장도 이미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준비한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 지난 9월 한 달간을 놓고 본다면요. 저런 상승, 저런 각도에 제가 각도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60도, 70도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수직 상승하는 그 저런 각도의 패턴은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고 있어요. 이것 또한 추가 상승을 의미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조정은 뭐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도 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이 많은데 1900포인트 초반에 온다면 다 매도해야죠. 100포인트가 빠지는데 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빠진다 하더라도 1차적인 그 지지선 라인이 1970에서 1980포인트 선에 놓여져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 라인에 오면 다시 반등을 줍니다. 그 반등 탄력도를 보면서 한번 매도하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자 그런 전략을 세우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금주에 만약에 미국 시장의 정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만약에 급락을 보인다. 그것은 저는 매수의 전략으로 취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관심 종목은 여전히 중국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조선, 철강, 화학주들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생각이 되고요. 장기 저평가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고려아연이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장기 저평가주를 중심으로 한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시장의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1970, 80전 정도는 지지가 될 것이다라고 하셨고요. 미국의 정치권 갈등으로 인해서 조정받는다면 일단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라 라시면서 섹터와 종목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미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넘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네, 넘버원의 훌륭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화 상태가 깨끗하지 못했던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샘플러스 이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또 기관이 어떤 종목 위주로 매매를 했는지 화면을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이요, 전일 1,000억대 정도 24거래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는데 삼성전자를 역시 매수 상위 1위에 올려놓았고요. 전일 마이너스 2%대까지 밀리다가 약보합권까지 그래도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기아차에 외국인들 두 번째 많은 매수세가 유입됐네요. SKT도 계속 사고 있고요. 네이버도 네 번째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거래 연속 이 종목을 꽤나 많이 담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 전일 다른 조선주 대비해도 양호한 모습을 띄었던 이유,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기관이 이틀 연속 많이 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지니어링하고 지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삼성물산 매수 1위였고요. 삼성생명도 전일 기관 매수 덕분에 2%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형제 오너의 모두 구속이라는 실형 선고가 나왔지만 SK하이닉스만큼은 기관에 여전한 러브콜을 받았고요. 코덱스 인버스를 그 다음으로 담았고 현대글로비스도 이제 21만 원대에 안착했습니다. 기관이 5번째로 많은 물량을 매수해줬네요. 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심상치 않아서요. 전일 막판에 기관이 매수로 돌아서면서 사흘 연속 쌍끌이 매수가 여전히 형성됐던 날인데요. 외국인 먼저 보시겠습니다. 메디톡스, 셀트리온, 그 다음 순으로 위닉스를 담았는데 이틀 연속 두 자릿수 때 급등하면서 역시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일 상당히 많은 물량을 사줬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와 솔브레인은 연중 신고가 행진을 지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기관은요. 중국 모멘텀 일단은 SM 가장 많이 담았고 어제 7%대 급등했습니다. 이랄콤 두 번째로 담았고요. CJENM 그리고 인터파크, 원익 IPS 순으로 매수를 했는데 인터파크도 최근에 9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원익 IPS도 어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랄콤과 마찬가지로 들어갔던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상한 전문위원회 어떤 더 특징주 중에 특징주 분석을 좀 들어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까? 네, 수급 특징주 중에서 관심 깊게 보셔야 할 종목 3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현대글로비스, SM, 솔브레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국내외 종합물류업과 중고차, 도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올해 3,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7,300여 대의 차량을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자동차 운반선을 도입을 했는데요. 현대사모중공업에서 명명식을 갖고 인도된 차량 운반선인 글로비스 스피리토는 세계 첫 포스트 파나막스형 운반선으로 기존의 운반선보다 800여 대의 차량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 대형 운반선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올해 말까지 추가로 2대의 포스트 파나막스형 자동차 운반선을 현대사모중공으로부터 인도받을 예정이고요. 대형 운반선의 도입은 최근 해외 물류 성장 기대감에 의한 결과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실적을 반영한 가장 표면화된 기업의 움직임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현대글로비스는 국내 해운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북극 항로를 이용한 화물 수송 시험 운항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스테라 폴라리스호로 여천 NCC가 수입하는 나프타 44,000톤을 싣고 북극해를 통과해 다음 달 중순 국내 광양항 사포부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스테라 폴라리스호는 약 30일 동안 총 15,500km를 운행할 계획이고요.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 기존 남방 항로보다 15일, 거리로는 6,700km가량 운항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글로비스에서는 예상을 했죠. 이와 같이 계속해서 북극 항로를 이용한 물류 운송에는 물류비 절감 부분에 상당한 이익 증가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또한 중고차 경매장 브랜드인 현대글로비스 오토옥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인한 둔화세가 계속되고 있던 자동차 시장에서 중고차 거래가 조금씩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일 중고자동차업계와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시내의 중고차 거래 대수는 38,314대로 작년 상반기 35,200여 대보다 8.8%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장이 기지개를 펴는 상황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중고차 경매장의 활발한 움직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의 주가는 현재 바닥권에서부터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고점의 매도 물량 출하는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20만 3천 원에서 매수 관점 보실 수 있으며 목표가는 단기적 가치 반영으로만 보았을 때 22만 4천 원까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SM입니다. 자, SM 종목은 음악 전문 종합 엔터테인먼트 업체로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보아, 샤이니, FX 등 유명 아이돌 그룹을 배출하여 이를 활용한 프로듀싱에 따른 음반 제작과 공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명 아이돌 그룹이죠. 샤이니가 10월 14일 미니 음반 5집 에브리바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앨범 판매량 및 공연 관련 수익 또한 상당한 수익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고요. 최근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세계적인 대형 시장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SM을 중심으로 국내 유명 엔터주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여겨집니다. 샤이니의 신곡 활동과 슈퍼주니어의 월드 투어 공연은 SM의 하반기 실적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나타내지고 있고요. SM은 다음 달 19일에 북경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7만 관객을 대상으로
대규모 콘서트인 SM타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추가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으니 주요 관심 종목으로 주가 추세를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 종목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용 화학재료와 2차 전지 전해액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반도체 시가격에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 디스플레이 시가격, 2차 전지 전해액 부분에서는 약 40에서 50%의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기대감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죠. 핵심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인 2차 전지가 본격적인 고성장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2차 전지 핵심 요소들의 연구개발 및 생산하는 업체들의 성장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증설로 인하여 솔브레인의 반도체 시가격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요. 또한 정부의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 가운데 현대글로비스, SM솔브레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글로비스는 21만 원대 매수, 24만 원 목표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이상현 전문위원님과 함께 해봤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월 1일 화요일 우리장 열렸습니다. 4분기 첫 거래일이자 새로운 첫 달의 첫 거래.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무엇보다 앞서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님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여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1시 전후에 결정이 날 것이기 때문에 오전장은 다소 조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자, 뉴욕은 계속 흘렀고 유럽도 끝끝내 조정을 보이면서 9월달 마쳤는데요. 우리장 출발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양시장 어떻게 개장하고 있는지 출발 상황 살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하면서 현재 출발을 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535포인트에 이탈한 534점 현재 38포인트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35포인트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를 오늘 시장에서 과연 지켜줄 것인가 여부 그리고 5일선을 회복할 것인가 그 여부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도를 했었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아침 쪽에서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외국인은 84억 그리고 기관은 7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개인 쪽 같은 경우는 86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반대로 외국인들은 현재 4억 정도 매도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개인은 6억 정도 매수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다행히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완성차 업체들 주가가 좀 강세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 현대모비스가 1.4%, 기아차가 0.3% 정도 현재 강보합권 출발, 그리고 삼성전자가 0.6% 정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락 출발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포스코가 마이너스 0.47%, 한국전력이 0.5%, KB금융 0.5%, SK이노베이션이 0.3%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히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최근 서울 반도체 강세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반도체 1.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태용이 0.75%, OCI 머티리얼즈 0.1%, 동구 SNC가 2.19% 정도 현재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하락세로 출발하는 것 같았었고 전일 종가와 비슷하게 출발했었다가 곧바로 파란불을 보여주게 됐던 코스피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코스피는 2,000을 회복해 있고요. 코스닥도 빠르게 플러스로 올라와 있습니다. 잠깐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니케이가 2% 정도 크게 빠졌었죠. 오늘도 추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지표가 3가지나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8월 실업률인데요. 예상을 깨고 지금 6개월 만에 악화돼서 실업률이 4% 이상 4.1%라고 8월달 집계됐고요. 두 번째로 안 좋은 지표는 8월 가계지출이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상을 깨고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늘어날 줄 알았는데요. 그나마 좀 괜찮은 지표가 하나 있다면 일본의 세 번째 지표인 3분기 단칸지수였는데요. 전망치가 7 정도였었고 앞서 2분기에는 4를 기록했었는데 무려 12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업률과 가계지출은 부진했지만 단칸지수는 의외로 괜찮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추가로 밀리면서 개장하고 있습니다. 시각 현재 샘플러스 멘토들은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아직도 종목에만 집착하십니까? 돌직구 종목 분석은 물론
지수 베팅으로 수익 내는 방법까지 나무누멘토와 ETF 한 달 수익률 10%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샘플러스의 나무노멘토입니다. 오늘 10월의 첫 날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옥토버 페스트 기간인데요. 맥주는 한 잔씩 하셨습니까? 자, 이번 10월달 장세 저는요 굉장히 좀 초반에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해 드렸지만 이 지수 가기에도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떨어지기에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지금은 공격 앞으로 나가야 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 시간을 두고 관찰이 필요하다. 지금같이 한 2주 연속 계속 2000포인트 근방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조바심이 날 수도 있어요. 왜 내 종목은 지난번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쉬고 있는 동안에도 왜 가지 않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되거나 좀 마음이 좀 바빠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좀 더 끝까지 관찰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여튼요 오늘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 너무 강하죠. 그 원인은요 바로 이 미국 증시에서 한국 지표를 보여주는 MSCI ETF 한국 iShares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이 61.5포인트에서 지금 보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공권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다. 이는 미국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7월, 8월, 9월 3개월 연속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표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한국 ETF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즉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도 관련이 굉장히 높은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역시 미국계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자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간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를 많이 땡겼던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BDI 지수, 벌크선 운임 지수가 있는데요. 이 BDI 지수는 지금 다소 살짝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소재 산업재군들이 어저께 조정을 살짝 받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의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익 실현,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해주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요. 지지난주도 말씀해 드렸지만 2000포인트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드리면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쪽이든 수익 낼 수가 없다. 지금은 물론 1% 수익을 내겠다고 들어가는 거야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5%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ETF 투자보다는 방어주 전체적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 가장 큰 부분은요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 외국인들의 흐름이 지금 전부 다 프로그램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정말 우리 한국 시장이 3000포인트 이렇게 갈기 위한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선취매인지 아니면 선물에 연계되어서 매도가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방에 오신 모든 분들하고 계속 관찰해야 될 부분은요. 이 프로그램 매매와 그리고 외국인들의 동향 그리고 시장의 중심이 지금 소재 산업재에서 음식료로 그리고 유틸로 통신으로 다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여기서 적정한 종목 찾아서 일단 10월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스닥도요 현재는 좀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인데요. 코스닥에서는 이 시청자분하고 우리 모두 관찰해야 될 내용은요. 외국인과 기관이 3일 연속 순매수가 나오는지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반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이 살짝 매도하면서 출발하는데 지금 3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도 기관이 매수로만 전환이 된다면 4일 연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코스닥 또한 수급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에서의 회복되는 업종과 테마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 거래소에서 어느 쪽으로 중심 이동이 되고 있는지를 계속 관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장중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요 같이 말씀 나누시고요. 오후 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남은호 멘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이 시각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고요.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정치권 갈등 때문에 달러원은 계속 상승 압력을 받게 되는데 오늘 오후 1시에 연방정부 폐쇄 여부 결론이 난다면서요. 그때 폐쇄된다면 기간이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오늘 오후장에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상승한 1,076원에 개장했고요.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75원 3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주제는 미 연방정부의 폐쇄 가능성인데요. 주식과 상품 등 주요 위험 자산 시장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차익 실현성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반면에 외환시장에서는 미 연방정부의 폐쇄 가능성과 막판 타결 가능성이 공존하면서 방향성보다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다수 우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 연방정부 폐쇄를 10여 시간 앞두고 하원의 2014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을 거부했습니다. 상원은 대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관련 예산을 되살린 잠정 예산안을 처리해서 하원에 넘겼는데요. 이 시각 현재 뉴욕의 현지 시간이 9월 30일 저녁 8시 11분인데요. 자정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채 4시간이 되지 않은 시간 안에 하원의 가결과 대통령의 서명까지 끝나야 미 정부 폐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뉴욕장 초반까지 달러화는 대부분의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은 미 연방 정부의 폐쇄 가능성이 커질수록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화 약세로 나타난 것이고요. 뉴욕장이 진행될수록 남은 시간 동안 타결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또 미 정부 폐쇄 우려에 따른 뉴욕장에서의 위험 자산 시장 조정이 위험 회피성 달러 강세를 유발하면서 달러화가 반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 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1995년 11월 중순부터 1996년 1월 초까지 두 차례의 폐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첫 번째 폐쇄 기간 동안 달러원은 5원 50전 상승했고요. 두 번째 폐쇄 기간 동안에는 16원 40전이 급등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달러는 소폭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미 연방 정부 폐쇄가 현실화된다면 달러화는 상대 통화별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달러화는 엔화나 스위스프랑 등 소위 안전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겠고요. 반면 아시아 통화나 상품 통화들에 대해서는 위험 회피 거래를 반영해서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 외환시장 전체적으로는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이 청산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 연방 정부 폐쇄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 변수가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후에도 미 여야 간의 조기 타결 가능성을 고려해서 달러화가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화는 1,070원대 행보를 지속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무엇보다 연방정부 폐쇄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어떤 전체적인 달러화의 어떤 일정한 방향성보다는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청산 정도라고 결론을 지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돌발
돌발 종목입니다. 한일이화가요. 자동차 부품주로 유명했고 52주 신고가를 써내려 가던 종목. 최근에 약간 매물이 나왔었는데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라고 오늘 선언하면서 무려 9%대 급등 2만 원을 잠깐 찍었습니다. 두 번째 돌발 종목은 크라운제가입니다. 동해안 사태로 인해서 법정관리 3개 계열사가 들어갔는데요. 때문에 크라운제가가 그 코스피 200의 자리를 메우게 됐다라는 좋은 뉴스에 어제, 오늘 또 추가 상승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이미 들썩였는데요. 자동차,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하나죠. 원익 IPS 어제 수주 소식도 들려줬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 돌발 종목 분석을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 연결해서 역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일이화 지주사 전환 이 소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일단 한일이화 지주회사 설립 소식에 좀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일이화 같은 경우 인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이 주권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사실 30일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이화를 중심으로 지주회사로 좀 구조를 바꾸겠다라는 얘기고, 이 한일이화는 지주사인 서현과 사업 자회사인 한일이화로 회사를 좀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이화 31대 69의 비율로 분할이 되고요. 이 신설되는 한일이화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되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일단 현대차, 기아차 1차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자동차 내장 분야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 경쟁 부분, 경쟁력 이런 부분보다는 회사 전체적인 어떤 외형을 이제는 좀 큰 회사로 좀 바꿔 나가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모습들을 의지들을 좀 표출하는 것 같고, 일단 차트상으로 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고점이 굉장히 좀 강하게 돌파가 된 후에 오늘 좀 윗꼬리가 다는데, 일단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 이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200 지수에 좀 편입이 되면서 강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 다음 달 2일부터 좀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스피 200에 좀 편입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종목별로 사실 반응이 굉장히 좀 상이하게 이 적용이 되는,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크라운제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리고 어제 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으로 좀 주가에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크라운제가가 이 동향을 대신해서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에 신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일단 크라운제가 과연 이 동향이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을 얼마나 잘 메워주고 잘 돌아갈지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추세상으로는 25만 한 3,000원대, 4,000원대 이 부분이 좀 이평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이는 차트다.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쌍끌이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격에 대한 이 부담감은 있지만 전체,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좀 길게 해봤을 때 이격도가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장비 업체도 되고 또 AMOLED 쪽도 되는데, 오늘 이슈가 나온 것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 확대, 이 부분이 관심이 간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다. 대우증권에서 발간이 됐고요. 이 원익 IPS가 이 반도체 장비주 빅사이클에 선봉에 설 수 있다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멘트를 좀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익 IPS가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서 그리고 반도체 장비의 업황 사이클에서 굉장히 좀 강한 사이클의 중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보고서로 좀 표출을 했고요. 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에 대한 확대, 그리고 또 내년 초에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소위 말해서 이 AMOLED 부분의 투자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4분기에도 이 사상 최대에 대한 실적,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좀 전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러한 장비주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방업체가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주가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인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이 원익 IPS도 외국인과 기관의 굉장히 좀 강한 쌍끌이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뭐 가격적으로는 한 7,400원 정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뭐 8,000원 가격대에 대한 한 번의 트라이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세계 돌발 종목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거래소 있는 종목 또 코스닥에 있는 종목 조금 더 볼 텐데요. 삼성 SDI 오늘 다시 한번 오르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상승. 역시 맞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2차 전지 전액 만드는 솔브레인이요. 오늘 4%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3분기 실적 우려 속에 사실상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는 LG 디스플레이 오늘 좀 걱정스럽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계속 목표가 하향으로 나오고 있는데 두산 엔진과 함께 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정 팀장님. 네, 일단 뭐 삼성 SDI부터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 SDI 같은 게 다시 한번 아침 쪽에서 그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20만 원 돌파에 대한 어떤 시도가 현재 나오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 3분기 영업이익이 한 450억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부분의 어떤 호조가 반영이 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분기 대비해서 40% 넘는 성장세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가 향후에 삼성 SDI 주가 방향을 결정한 요인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좀 볼 때 최근에 그 12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 상대적으로 현재 가빠르게 현재 삼성 SDI 주가가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조금 우리가 상기해야 될 부분은 지금 최근에 삼성 SDI 주가 흐름은 누가 수급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이란 겁니다. 그렇다면은 전기차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20만 원에 대한 어떤 돌파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재 보유를 하신 게 좀 좋지 않게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20만 원에 어떤 저항권을 다시 한번 이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한번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전기차가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기차의 어떤 수혜가 있는 종목 중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이전에 한번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게 보게 된다면 코스모학이라든지, 상시 EDP 쪽도 있는데, 솔브레인이 그 2차 전지용 전액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혜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쪽 전액 그 매출이 한 80% 현재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전체 한 8%가 이제 전기차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데 이 납품액의 8% 전체가 지금 삼성 SDI 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전액의 한 40%, 50%의 어떤 점유율을 현재 차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향후에 모바일 쪽 그 전액 매출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을 얼마만큼 전기차 쪽으로 이제는 옮겨가느냐, 이 비율을 맞춰 나가냐에 따라서 주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질적인 수혜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있는 수혜 쪽으로 코스모학이라든지 우리산업 그리고 좀 더 보태는 상시 EDP, 솔브레인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오늘 또 테슬라가 사상 최고가를 뉴욕에서 또 경신했다는 소식에 사마 콘덴서가 상한가, 사마전기도 9%, 사마 그룹주들도 또 급등하거든요. 네, 예. 예.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자, 차트를 좀 같이 보면서 네. 말씀드릴게요. 사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용 부품이라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뒤늦게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산업이라든지 상신 EDP,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라든지, 그리고 오늘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솔브레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예전에 부각이 됐었는데, 사마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에서 접촉 부품이라 될까 이런 부분들 어떤 수혜가 좀 있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뒤늦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사마 콘덴서가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어쨌든 뭐 전기차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런 어떤 테마라든지 어떤 수혜 가능성부터 분명히 부각이 될 겁니다. 근데 향후에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삼성의 SI를 통한 어떤 간접적인 수혜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부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망 콘덴서가 오늘 쪽에 상한가를 보이는 부분을 뭐 주가의 긍정적 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 향후에 어떤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질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콘덴서 뭐 상승한다고 해서 전기차 테마구나 무조건 따라가시기보다는 방금 언급했던 종목인 솔브니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이 실질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두산엔진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앵커님께서 4분기 실적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4분기 실적도 조금 걱정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4분기까지. 일단은 이 회사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OLED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한 부분이 LCD 패널이죠. LCD 패널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상관이 있느냐. 아직 LG 디스플레이 매출의 80%가 TV용 LCD 그리고 노트북과 PC용 모니터 부분이 현재 80%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LCD 어떤 가격 동향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성수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LCD 패널 가격이 반등을 주지 못한다면은 3분기뿐만 아니라 4분기까지도 악재가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네. 1차적으로는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3분기, 4분기까지는 우려가 된다면은 그리고 네. LCD 가격의 어떤 반등에 대한 여지가 없다면은 제가 보기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수급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라도 어떤 매도세라도 잠잠해진다면은 갖고 가볼 만한 여지가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굳이 갖고 갈 아직까지는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더라도 지금은 갖고 갈 이유가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최저가가 25,600원인데 네. 이 경우 25,600원, 25,500원 이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산엔진 좀 볼게요. 자,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어떤 수순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최근에 조선주가 올라갔던 이유가 뭡니까? 신조선가 상승을 하고 있고, 수주가 지금 현재 올해 목표 90% 이상을 달성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부분, 이 수주가 지금 현재 해양 플랜트라든지 어떤 발전 플랜트 쪽이 아닌 상선 쪽에서 현재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상선 수주와 관련이 있는 조선 부품주들이 부각이 될 거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예를 들자면은, 조선주만 상성, 그러니까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철강 제품 보게 되는 후판을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동국제강을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배에 들어가는 엔진을 보게 된다면은 현대중공뿐만 아니라 두산엔진 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엔진 같은 경우는 조선업황이 회복이 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엔진 쪽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변수는 조선주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가 가는 이상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지금의 상승이 좀 지속이 될 가능성보다는 조금 동반적으로 같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 급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시기보다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조금 느긋하게 접근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격을 한번 보게 된다면 저는 다시 한번 10,000원 가격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10,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가격까지 다시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저는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태양광 한번 볼게요. 오늘 태양광주 가운데 특별히 오성 LST가 7%대 급등, 한화케미칼이 한 3.6%, OCI도 2.6% 정도 오르는데 태양광이 또 이렇게 반짝할 때는 언제나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들어보겠고요. 반도체 장비주 가운데 아까 원희가 EPS 설명 좀 들어봤지만 PSK가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두 종목 김근호 과장님 좀 분석 부탁드려요. 네, 일단 먼저 이 오성 LST를 비롯한 태양광 업체들의 상승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태양광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정책, 그리고 사실 글로벌리하게 굉장히 유명한 가구업체인데요. 이 이케아의 태양광 패널 판매,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성 LST, 웅진에너지, SKC 솔믹스, 하나케미칼, OCI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중국 정부가 자국의 이 태양광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관련 업체에 부가가치세 5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라는 소식, 이 부분인데 일단 중국 정부 자체 내에서 이
자국의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승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국내 태양광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글로벌 가구 유통업체인 이케아, 이 이케아가 영국에서 태양광 패널 판매 사업을 좀 시작한다라는 소식도 좀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뭐 오성 LS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매물대 근처에서 굉장히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크게 좀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거래량을 동반한 긴 양봉이 좀 하나 정도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일단 뭐 밴드 저항까지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일단 22,000원이 돌파해 준다면 상승으로 가는 또 한 번의 기차를 좀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OCI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종목보다는 좀 반응이 덜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PSK 같은 경우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사실 반도체 장비주들의 거의 공통된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하반기 쪽에 어느 정도의 어떤 실적 성장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방업체의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부분이고, 사실 PSK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아이템 자체 내에서의 어떤 다각화, 이 부분이 실적 성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력 제품인 드라이 스트립 장비의 본격적인 매출 증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좀 늘어나는 의견들을 좀 개진하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16라인 증설 투자가 반영만 된다면 또 수주 모멘텀까지 좀 겹치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SK의 실적과 뭐 모멘텀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라인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좀 연결시켜서 가지고 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 전략을 짜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특징주 살펴보고 오늘장 필요한 조언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리바트라는 가구 업체가요, 현대백화점 그룹에 이제 편입이 됐죠. 오늘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요. 삼성물산이 최근 엔지니어링하고 약간 지분 매입 소식, 그리고 삼성 쪽에서 뭔가 건설 부분을 통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오늘 또 오릅니다. 크레듀가요, 어제 세리 CEO 흡사병 얘기가 나왔었는데 좀 상승폭이 많이 줄고 끝냈었는데 오늘 재차 상승합니다. 세 종목 정태근 팀장님께서 살펴주시죠. 네. 일단 리바트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네. 좀 언급이 될 부분이 흡사병 되면서 그 범현대가,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 통해서 어떤 납품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신축 물량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도 있겠지만 어떤 리모델링을 통한 어떤 가구 제품 수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구 제품 어떤 그 교체매 브랜드 체인지에 대한 어떤 수혜 기대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 그 건설업종 동향을 보실 때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신축에 관한 것보다는 어떤 리모델링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바트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뭐 KCC라든지 한솔홈데코, 그리고 LG 하우시스, 이런 종목들도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바트 같은 경우 조금 어떤 두 가지 모멘텀을 아주 나눠보게 된다면은 범현대가,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을 통한 어떤 신축 물량에 대한 부분들, 신규 물량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과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KCC라든지 LG 하우시스, 이런 종목들을 통한 어떤 리모델링의 어떤 수혜도 좀 동반적으로 좀 작용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상승세가 좀 상당히 가파르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 만원 가격대가 어떤 큰 의미는 없지만 어떤 심리적인 어떤 저항 구간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원 가격대 최근에 어떤 상승세와 그리고 어떤 만원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볼 때 만원이 제가 보기에 좀 분기점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 하우시스라든지 그리고 KCC와 같은 종목들의 흐름들도 동반적으로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삼성물산 연결해서 좀 보게 된다면은, 자, 일단은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에 있던 분이 삼성엔지니어링 쪽 사장을 좀 가게 되면서 어떤 중복되는 부분에 어떤 합병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 SDS와 삼성 SES 어떤 합병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기업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리밸런싱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삼성물산, 그 삼성엔지니어링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같은 경우 어떤 독자적인 어떤 수혜가 있는 부분이 올해 해외 수주 현재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제치고 현재 1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수주가 448억 달러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작년 398억 대비해서 13% 정도 증가를 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조금 그 적자를 보이고 저가 수준에 의해서 문제가 됐었던 플랜트 쪽보다는 올해 들어와서는 실질적으로 그 수익이 큰 토목 쪽으로 어떤 수준을 많이 확대를 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수익 개선도 좀 가파를 것이다.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기관 수급 뭐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보 전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68,000원에서 한 7만 정도권까지의 단기 상승은 좀 추가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라는 변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크레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뭐 고유급체인데, 어저께 같은 경우 상당히 급등을 했었다가 윗골을 달게 되면서 조금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었는데, 그 부분을 좀 만회하는 어떤 상승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이시리오라는 그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회사 캐파에 대한 어떤 확장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면 흡수 합병을 하게 된다면은 PS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레드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레드라는 회사가 자회사를 흡수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이 흡수 합병을 통해서 회사의 어떤 캐파가 커지면서 그로 인한 매출 증가라든지,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병의 모멘텀이 조금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좀 급등락이 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흡수 합병에 대한 어떤 효과가 지속이 될 것이라, 그런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좀 천천히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로 오늘 특징주를 정리하고요. 오늘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의 예산안 결과를 지금 기다리면서 환율 시장도 상당히 좀 조용하게 그냥 보합세, 관망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두 분 전문가의 연방정부 폐쇄 관련된 의견은 어떠한지 먼저 들어보고요. 더 구체적인 조언은 또 따로 질문을 좀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오늘 오후 1시 정도가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네, 예. 어느 쪽으로 솔직히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 폐쇄된다면 또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합의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2011년 8월 달에 그 한도 조정을 못하게 되면서 시용등급 하향 조정에 큰 충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런 경험들을 볼 때 그런 충격이 있고 난 뒤에 계속해서 조금씩 연장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 오바마 케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가 어떤 그 쟁점 사항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뭐 오바마는 오바마 케어를 포기할 수 없고, 그리고 공화당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상당히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맹점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기간 연장을 하는 흐름이 저는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폐쇄는 안 될 것 같다. 예, 폐쇄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예. 정권 들어서 그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닝커피를 좋아하시는 김근호 과장님. 네. 커피 다 드셨죠? 여기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정태근 팀장님은 사실 이 연방정부 폐쇄되면 그게 곧 디폴트로 이어진다 쪽으로 의견을 조금 보여주시기도 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좀 폐쇄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합의가 도출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타결 마감이 뭐 거의 임박했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 폐쇄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인 폐쇄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끝내는 결국에는 좀 합의를 이루고 마무리를 짓고 끝내겠지만, 일단 부분적으로 좀 충격들이 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뭐 부채한도 현금 이런 부분들이 23일경에 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이 되더라도 일단 뭐 당장의 디폴트에 내몰릴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뭐 중순이나 말까지 계속적으로 좀 끄는 서로의 신경전은 벌일 수 있겠지만, 뭐 이 최악의 상황까지 가는 일은 분명히 좀 아닐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려감은 있지만 너무 수그러드는 이 긴장감을 너무 많이 가지시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설사 일시 폐쇄 정도 되는 것에 너무 겁먹지 말자라는 의견이시라면, 혹시 그런 뉴스가 터지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까지 활용하는 적극성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러나 일단
충격들이 한 번에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물론 충격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으시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월달이 마무리가 되면 시장은 재차 조금 다시금 방향을 상승 쪽으로 좀 돌릴 가능성이 연말까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이견들 때문에 일시적인 폐쇄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또 시장에 충격을 한두 번씩 준다면, 오히려 좀 가지고 계신 현금으로 사시고 싶었던 종목들, 좋은 업종 이런 부분 선택하셔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좀 현명한 스마트한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곧바로 지금 조언 자막이 나왔는데 상승 부담감이라는 자막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코스닥을 좋게 보신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형주는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기회를 분명히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만약에 대형주가 좀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한 달 동안은 좀 중소형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연말까지도 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꽤 생각보다 많다라는 최근에 느낌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중소형주 공략이 대형주보다는 날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나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는 대장 업종, 좋은 업종을 골라서 충격이 있을 때마다 좀 매수하시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우동 화장님 오늘 조언 감사합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생각은요? 네. 저는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코스닥 쪽으로 과연 옮겨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재광 상무님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이제 옮겨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가면 같이 갈 거고, 이제 좀 코스피가 어려우면 코스닥도 살아남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거기에 저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외국인이 코스피만의 코스닥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될까요?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어떤 코스닥에서 섹터라든지 시장 전체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종목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집중한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코스닥 어떤 조언을 하게 되면서 LED 전체적으로 매일 확대되는지 여부를 봐야지 코스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거기와 똑같은 의견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지켜봤지만은 이런 부분이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별 종목적으로 집중해야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시장, 그러니까 코스닥 구분 없이, 대안주를 모색하자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롯데푸드라든지 베이직하우스라든지 그리고 코스닥 종목에 대한 오늘 말씀드렸던, 오늘 언급했었던 언급했었던 솔브레이라든지 그리고 우림기계 좀 더 나아가 보게 된다. 미리 어떤 연말을 대비한다 보게 된다면 배당주 쪽으로도 일단 먼저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빠지거나 상승할 땐 차라리 더 쉽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가 더 시장에 대한 매매가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어떤 대안주를 찾는 노력을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롯데푸드, 솔브레인, 우림기계, 하나가 베이직하우스.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자, 종목으로 집중하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도 코스닥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온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김근호 과장님 화상으로 만나봤었고, 정태근 팀장님도 스튜디오에서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두 분 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될지도 모르는 불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꽤나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은 그냥 소폭만 오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현재 선물시장 동향 파악해보겠습니다. 팁도 당연히 챙겨드려야 되겠죠? 두 쌤 불러봅니다. 쌤플러스 김대우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초반 한 2p 정도 빠르게 지금 오르는 그런 모습이 약간 눌리고는 있지만, 누구에 의한 상승입니까? 분석 부탁드리고 오늘도 황금 라인 잡아주시죠. 네, 일단 시장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강하다, 멋지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죠. 고점 논하지 말아라. 지금 무슨 상황으로 고점을 얘기할 수 있냐면요, 바로 기술적
분석의 한계점에 도래될 수 있는 그 고점을 논하게 되는 위치입니다. 이미 확정 신호들이 계속 다 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을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재 시장에서 고점을 절대로 논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이제 현물 쪽을 코스피를 볼 거냐, 코스닥을 볼 거냐 이런 얘기들이 좀 감론을박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뭐 그 부분은 잠시 뒤에 좀 제 개인적인 사견을 파생시장과 같이 녹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해외발 쪽에서 앞에서 얘기를 잘 들으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발에 대한 위험성 도래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탈리아의 연준 부분에 따른 이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해외 증시 쪽에서는 뭔가 위험성 도래 쪽에서 이제 단기적인 조정포를 만들고 있지만 이미 그들은 그 조정포를 만들기 위해서 우상향 쪽으로 열어두었다라는 거겠죠.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그 부분의 영향력을 상당히 발빠르게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현재의 수급의 모습들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 역시도 시장이 해외발 동반 하락과 위에 급반전이 되었는데요. 급반전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의 특징적이라고 놓고 본다면 바로 이쪽의 그래프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이 조금은 걸려들면서 매수 쪽에 우위로 조금 들어왔었지만요. 개인들이 출발과 함께 바로 어제 이제 응수가 좀 안 됐죠. 어제 시장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라면 1,500억까지 개인들의 매도가 확대가 됐을 때 바로 지수는 아래 꼬리를 달고 급반등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겠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의 지금 현재 기준에서 발빠르게 자금 규모를 봤을 때 일부 개인 창구를 이용한 속임수 패턴들이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고점 부근에서 내려올 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다 줄어들면서 청산성으로 나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외국인들 자체의 자금력도 현재는 거의 목전까지 조금은 일부가 차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에는 메이저 쪽에서는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좀 관망하고 있는 반면이겠고요. 개인들의 수급에 의한 변동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은 좀 개인 창구만 놓고 보시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금융투자 창구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어제 그리고 오늘 주쌤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시초 공략을 그렇게 빠르게 하진 않거든요. 확인을 거쳐서 왜냐하면 현 선물을 동반해서 다 잡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거 대비해서 놓고 본다면 금융투자 창구 자체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신다고 했을 때 현재 기준에서 오전은 눌림 매수를 정확하게 보시는 것이 조금은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거래일과 대비해서 오늘 거래일에서는 콜옵션 쪽이 아무래도 개파락이 나와서 그리고 어제 좀 우리나라만 위험성으로 좀 급락 자체가 조금은 노출이 돼서 그렇나요? 가격 매력이 와 있는 이 콜옵션 쪽에서는 제대로 움직임이 나오지 못했고 풋옵션 쪽에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모습을 놓고만 본다라면 출발과 함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베팅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금융투자 창구와 개인 창구만이 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이 거래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파생 포지션들의 움직임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너무 도깨비 장세 쪽 위쪽으로 분명히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고점에 기술적이 다 왔다. 그래서 무조건 고점 매도를 때린다?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은 무조건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매수가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쪽에 보면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동반해서 매수세가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오는 것은 어제 왜곡된 베이시스에 의해서 정상치로 다시 한번 갖다 놓는 그 베이시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발빠르게 하죠. 오늘 전략은 하나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창구와 금융투자 창구가 어렵겠죠. 그러면 뭘 보시면 되냐면 바로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자막은 외국인 매도가 확대될 경우에 고점 매도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출발과 함께 외국인들이 매수가 확대가 되면서 지금 현재 눌린 매수를 잡기 전략이 잡거든요. 이렇게 정확히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매도가 전향이 되면 그때서야 매도 준비적으로 포지션을 바꾸실 스위칭 매매를 하시면 되지만 그 전까지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 누적시켜서 올라가고 있다라면
있다면 무조건 매수 포지션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의 황금 라인은요 263.20으로 설정을 해드리는데요. 263.20 자리는 한참 이 밑에 있죠, 그렇죠? 이렇게 밑으로 있는데 이미 몸통에서 양봉뚱띵이가 제대로 도출이 됐습니다. 이때 시장에서 자금을 쏘면서 끌어올렸던 주체는 우리가 지금 보이는 그대로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는 거겠죠. 고점 자체를 어제의 고점 자체를 벗겨내면서 올라와서 설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쪽에서 양봉뚱띵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보이는 그대로만 본다라면 매수가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어설프게 고점 매도는 때리지 말자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황금 라인은 263.20을 오전장이라도 이탈을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눌림 매수의 적정 위치에서 매수를 잡고 끌고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정상치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 알려져 있는 272대는 좀 아니고요. 270대 초반부 아니면 269대까지는 지금의 수급 상황이라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주셈의 신호등 자체도 이미 고점의 인식들을 일부 만들어주고 있지만 그 고점은 고점이 아니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로 포지션상으로 저희는 보이는 그대로 신호등 자체도 오늘 어제 시초에서 매도가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호등도 오늘 시초에서 매수가 떠버리면서 그 포지션대로 우리는 눌린 매수만 대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은 눌린 매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대현 멘토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주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예산안이 타결될 것으로 시장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합권이지만 플러스 환시장도 소폭만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에 결과 나온다고 합니다. 10월 첫 거래 패닉이 발생할까요? 같이 한번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